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번외편으로 돌아온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핫한 주제네요, 요거. 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갖고 왔는데요.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서촌 저 자주 가는데, 서촌의 궁중족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상석 씨가 이제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 마시러 서촌 많이 가시는데, 예, 지금 이제 궁중족발 그 지점 앞에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네. 대자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뭐 현수막도 걸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트럭이 막 복잡합니다. 가로막고 있고 아무튼 호소문, 경고문, 덕지덕지 막 붙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예. 예. 사연으로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중족발의 비극.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의 궁중족발을 문을 연 사장 김씨. 하지만 2016년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이 시작됐다. 이제 임대료를 좀 올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에? 우선 임대보증금 가뿐하게 한 1억으로 올려주시고요. 월세는 한 1,200 정도로 맞춰주세요. 아니 제 사장님 이거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이거 안 돼요 좀. 그렇게 못 맞춰줘. 이거 내 사유재산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예.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루 사이에 7천만 원씩 이렇게 막 올리고 그 집에 다 월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어떡해요. 좀 사정 좀 봐주세요. 2016년부터 시작된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 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월세는 297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 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 격렬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못 나가! 김 사장은 물리적 충돌 가운데 싱크대 다리를 잡고 버티다가 손가락 4개를 반절단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건물주의 씨의 11차례 강제 집행을 버텼지만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중장비와 용역이 동원된 12번째 강제 집행은 막지 못하면서 집행이 완료됐다. 이거 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이후에 이제 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먼저 언론에 이제 우리가 알려졌고 그 속사정들이 이제 또 속속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에 재계약 조건을 거는데 그걸 또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제시한 거예요.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7천만 원을 보증금 올려버리니까 갑자기 올리고 이거는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야 사실 그 법적으로는 건물주 마음, 이거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주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군요. 어쨌든 여기가 제가 기사 나오기 전에 갔을 때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워낙에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돼 있길래 그냥 여기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이 김 사장이라는 분이 20여 년 동안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돈하고 대출로 2009년에 이쪽에서 궁중족발을 개점을 했다고 하네요. 네, 2009년 당시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263만 원에 계약기간 1년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데요. 이후에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장사를 지속해 왔던 거죠. 이미 2015년 5월 297만 원으로 임대료를 한 차례 올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그렇거든요. 뭐 지금 올린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 건물주가 적게 받은 뭐 서촌을 생각해 보면 전 건물주가 조금 적게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전 건물주와의 뭐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뭐 있었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새 건물주가 등장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건물주 아무튼 잘 만나야 돼 진짜. 네. 근데 일단 임차인도 잘 만나야 돼요. 건물주 입장에서. 물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양쪽 다 조금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임차인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네. 저는 양쪽 다 좀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과정이 거쳐졌고 네. 거기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이분에게 나가라고 임차인에게. 네. 그랬으면은 사실은 나가야지 되는 게 원래 맞고 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집달리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명도를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손도 잘리고 12번이나 사실은 강제 집행을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법을 사실은 안 지킨 거죠. 이분 자체가 임차인이. 그냥 딱 법적으로만 보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4배나 그렇게 주면서 올리면은 나보고 나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이게 원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 5월 달에 바뀌었는데 원래는 뭐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5년 정도까지는 처음에 임대인하고 체결했던 계약을 보호를 해주지만 네.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보호를 안 해주니까 임대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임대료 상승 상한선이 폭이나 상한선 뭐 이런 게 그게 없나요? 원래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면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5년 정도까지는 예전에는 연 9%까지만 올리게끔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바뀌어가지고 연 5%로만 올리게끔 바뀌었어요. 네. 근데 9%만 올리거나 5%만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5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그 제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임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난 너보고 이걸 그냥 바꾸서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나가라는 뜻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건물을 새로 사서 들어왔는데 건물이 낡았으니까 리모델링해서 나는 좀 하려고 그랬던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임대인 쪽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1심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임차인이 당연히 못 올린다고 하니까 나는 원래 나가라고 했는데 5월 계약 만료된 뒤에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임대료를 매길 때 네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그럼 우선권을 줄 테니까 좀 내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좀 비워줘라 이런 얘기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됐고 1심이 끝난 다음에 다시 타협안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월 600만 원 임대료 내라. 그리고 1년 더 있어라. 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사비를 줄 테니까 그냥 가게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또 역시 임차인이 못한다라고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1심이 끝난 다음에도. 왜냐하면 1심에서는 사실은 임대인이 이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원래 뭐 1,200만 원 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냥 내가 리모델링 때문에 한 말이니까 뭐 600만 원이 그 당시 아마 가격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1,500만 원이라고 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6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1년 더 있어라. 아니면은 그냥 이사비용 줄 테니까 나가라. 근데 둘 다 싫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시 재판을 이제 이어졌는데 그 이후에 월 1,100만 원을 내고 가게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권리금 6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바꿔서 나가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이걸 또 역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한테 월 1,1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 건물을 이 가게를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거부하면서 몇 년 내내 돈을 월세는 못 받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계속 하면서 골치만 아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은 나는 여기서 고생하면서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내 건물인데 재산권 침해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임대인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12번이나 막으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법원 내에서 온 직원들을 내쫓고 확성기 틀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망치로 그러니까 살인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이 사실은 이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집 앞에서만 시위를 한 게 아니고 임대인이 압구정에도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압구정 앞에 가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화로 해서 빨리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서로 욕설이 오고 갔고 예. 그러다가 이제 싸우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은 경찰에서는 사실은 네가 칼도 준비해 갖고 갔는데 이게 우발적으로 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사람은 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서촌 궁중족발 임차인도 억울하겠지만 좀 법원이 봤을 때는 좀 부당하게 행동하는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고요. 또 이 임차인 입장에서 한마디를 하면은 그 변호사가 얘기한 건데 이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랬는데 시세보다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자기네는 들었다. 그다음에 실제 재판 중에는 임대료가 304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명목이라는 얘기는 뭐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기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는 뭐 600만 원을 제한했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거짓이란 말은 안 해요. 다만 1,200만 원 올린 게 너무 부당하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건물주는 이게 아무리 너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 사람 권리금 2억을 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2억을 권리금을 남한테 받아서 너한테 주겠냐. 왜냐하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도 기사로만 이쪽 얘기 그냥 간략하게 접했을 때는 예전 뭐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리쌍 그렇죠. 기억나요? 리쌍에 그렇죠. 그 우장창창 곱창인가요? 거기도 서촌 마냥 장사가 잘 되는 동네라서 그때 당시에도 그 임차인이 이런 방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은 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과격하진 않았고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뭐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떤 충돌들이 물론 있었죠. 그렇죠. 뭐 이성준 씨 길이라고 부르는 그 이성준 씨의 녹취팔도 뜨고 해가지고 막 뭐 연예인이 갑질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성격은 좀 다른데 이 사건과 리쌍 사건의 유사한 점은 법적으로 건물주가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사실은 조금 이게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자주 바뀌는데 점점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내 집을 빌려주는 거는 서민의 정말 집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동안 보호하는 방식으로 했고 대신에 가게를 하거나 상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도 역시 너무 영세한 상업자들이기 때문에 뭐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면서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또 그 보증금 액수가 또 따로 있어요. 월세하고 이거 환산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 금액을 좀 더 넓혀가지고 그 보호를 많이 받게끔 해놨고 또 하나는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좀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뭐 열심히 만들어놔서 가치를 높여놓으니까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쫓겨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이게 아무리 바꿔도 사실은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10년까지 또 보호해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5년밖에 보호 안 해주지만.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러면 임차인 한번 들어오면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느냐, 재산권 행사 못 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양쪽 의견이 저는 좀 들어볼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공청회 같은 것들을 조금 해서 좀 정말로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좀 의논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과격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드러나고 너 그 공중족발 사건 알아? 리쌍 사태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두 건만 대충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건물들을 갖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많죠. 이게 그쵸. 사실 피부로 이걸 와닿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실제 배지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바꾸거나 바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23건이 그래서 계류 중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게 정답인지 사실 몰라요.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바이.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계류만 되면 뭐 하냐는 거죠. 통과를 안 시키는데. 그렇죠. 네.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게 적용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적용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입법 미비와 더불어서 어떤 부동산 정책상으로도 갑자기 이렇게 시세 변동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이 투자하겠다는 좋게 말하면 투자하겠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면 거기 갑자기 또 임대료가 엄청 상승하고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꾸 떨려나는 그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 현상 자체에도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뭐 꼭 선진국 사례를 무조건 그냥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그 정책들과 같이 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입법만 할 게 아니라. 원칙은 또 있어요.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5년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막 올려도 되느냐? 사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냐면 민법으로 들어가면 돼요. 민법은 상법보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데 증액이나 그러니까 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청구가 너무 상식선에서 벗어나고 시대하고 안 맞으면 그 증액하는 요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또 걸면 돼요. 민법을 통해서.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또 소송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대로 할 수 없는 법대로 했다가는 더 골치 아프고 그렇죠. 법대로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다뤄본 궁중족발 문제도 그렇고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살인미수 사건까지 일어났어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정말 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저는 임차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그쵸, 또 사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도 난 임차인도 해보고 임대인도 해보지만 요즘 맡고 있는 임대인 사건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한다고 분명히 계약서 써놨어. 그래서 3년 있으면 나가라고 해놨어요. 군말 없이 나갑니다라고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A하고 당연히 리모델링 할 거니까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되면 나가주세요라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권리금 당연히 그때는 권리금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권리금 난 책임 안 지니까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리모델링 하면 권리금이고 뭐고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걸 알면서 이제 A라고 한 사람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B라는 사람한테 이걸 넘겨버린 거야. 가게를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1년 하고 난 다음에 2년 남은 시점에서 나 바빠서 못하니까 이 B라 다른 사람한테 이 계약을 그대로 좀 넘겨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는데 임대인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했겠죠. 당연히 계약기간이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B가 싫다고 한 거예요? 원래는 싫었겠지만. 그렇지만, B도 당연히 이제 오케이를 했겠죠. 계약서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리모델링. 그런데 나중에 가서 3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나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다. 그 사람한테 권리금 나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나한테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소송을 건 거야, 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그래서 그 때문에 2년 동안 또 거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묶여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도 좀 배워가지만 무조건 세입자 측면에서 편들어 생각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뭐 임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뭐 어떤 사례를 살펴보면 갑질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아요. 있기 때문에 많아요. 이거를 막 저희가 어느 한쪽 편 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관련법 개정이 빨리 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회에서 좀 힘을 좀 더 써서 계류만 시키지 말고 통과를 좀 시켜서 현실성 있는 법안들이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외편은 최근 이슈되는 문제들의 법률적인 부분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시다가 이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언제든 주제를 던져주십시오. 저희가 매주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연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또 관심과 사랑은 팟빵 파티 댓글로 더 많은 사랑은 협찬 후원 광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You're still hungry. 예. 그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희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